선생님 저기 한옥 이야기 하신 지 오래되셨는데요. 근데 처음에 어떻게 한옥과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1985년 여름에 제가 그때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에서 제일 나이 많은 학생이었었는데 그때 제 지도 교수님이 이광루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무해건축연구실이라는 연구실이 있었는데 그 연구실에서 가회동 11번지 한옥을 조사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때는 그 한옥들이 이제 언제 지어진지도 모르고 또는 그 한옥들이 이제 소위 하회나 양동에 있는 한옥과도 어떻게 다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를 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조사의 과정을 통해서 도시와 한옥의 관계, 그리고 한옥의 국법과 어떤 공간의 관계, 혹은 뭐 치수와 질감, 그다음에 일상적인 삶이 어떻게 한옥에 담기는가 같은 것들을 몸과 마음으로 익히는 기회가 되었었어요. 그 이후에 도성 안에 있는 봉익동이나 뭐 누상동, 그다음에 도성 밖에 있는 보문동이나 도화동 같은 지역에도 비슷한 한옥이 있는 걸 알게 되었고 그 한옥들을 조사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90년에 도시형 한옥의 유형 연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박사 논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있다가 2000년에 서울시의 의뢰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정석 박사와 함께 북촌 가꾸기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한옥을 서울시도 매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옥을 고치는 비용들을 수선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었었는데 그 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또 실제로 한옥을 이렇게 고쳐 짓는 일에 참여하면서 공부한 것을 실천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혹시 어렸을 때 살던 집이라든지 친척 댁 중에서도 이렇게 한옥에 관한 기억? 아주 어렸을 때 우리 큰댁 한옥에 대한 기억은 잘 없고 있으나 뭐 밖에 논 생각밖에 안 나고 논문을 쓰는 중에 지금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집이 한옥이어서 소위 처갓집이 한옥이어서 내가 비록 한옥에 이렇게 일상적으로 못 살았으나 그 처갓집을 통해서 한옥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내 삶과 연관되어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저기 85년에 그 무해건축연구실에서 가회동 연구한 게 선생님께서 한옥을 본격적으로 연구하시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사실은 아까 김봉현 선생님 얘기도 했었는데 김봉현 선생님 나랑 같이 82년에 그 석사 논문을 썼는데 김봉현 선생의 논문 제목은 아마 분홍의 한옥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방에 있는 한옥 중에서 근대에 이제 부자들이 지은 한옥. 제가 썼던 논문 제목은 미음자형 전통 주거 건축이 내 논문 주제였어요. 예를 들자면 그게 무엇이냐면은 양동에 있는 서백당, 그 다음에 향단, 관가정 뭐 이런 한옥들을 좀 건축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역사하는 사람의 눈으로서가 아니라 그런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한옥을 조금 더 이렇게 대상 혹은 공부의 대상으로 시작은 했었던 적이 있었으나 그것이 뭐 이렇게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회동 조사부터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먼저 그럼 석사 과정 때 그걸 보신 경험 때문에 그 서울의 한옥이 가진 어떤 차이가 더 분명하게 들어왔을 것 같고 그래서 도시형 한옥이라는 어떤 개념까지 정리하시게 된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도시형 한옥의 정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그래서 이제 도시형 한옥이라고 내가 논문은 썼는데 그 다음부터 쓴 글 속에서는 도시 한옥이라고 제가 실은 쓰고 있어서 후배들이나 혹은 공부하는 사람들 약간의 혼동이 있긴 해요. 그러나 이제 도시형이라는 말을 그때는 썼으나 도시형이라는 말을 쓰니까 그 다음에 도시형 버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못마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형이라는 말이 들었을 때 조금 뭐라 그러나 이렇게 중간 단계라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도시 한옥이라는 말로 써도 좋을 것 같아서 그 다음부터는 그걸 쓰고 있는데 한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서백당과 같은 아주 전형적인 그러한 한옥이 도시라고 하는 어떤 조건 속에서 이렇게 적응하면서 혹은 진화하면서 만들어진 새로운 건축 유형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그랬을 때 구체적으로는 서울에 있는 집들 중에서도 되게 큰 필지가 뭐 2개 이상의 뭐 필지로 분할되면서 그 위에 한옥이 지어진 것 다시 말하면은 주거지와 더불어서 한옥이 계획되어지고 건설된 한옥을 일단 도시 한옥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도시 한옥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소위 전통적인 한옥과는 어떻게 구별될 것인가가 있을 텐데 원래 한옥이 갖고 있는 정말 구성과 아름다움을 잃지 않고 상대적으로 좁은 필지 속에서 또한 어떤 익명의 도시에서 그 한옥이 나름대로 도시건축 유형으로서 새롭게 진화하는 것 뭐 그런 정도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한옥 연구하시면서 여행 답사도 많이 다니실 것 같아요. 근데 가장 마음에 남는 좋아하시는 한옥이 있다면 어딜까요? 2개 정도만 들면 될 것 같은데 하나는 그 서남사에 있는 요사체가 저는 기억이 많이 나요. 그 서남사에 뭐 굉장히 좋은 집들이 많지만은 좋은 소위 전각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그 요사체가 기억나는 것이 그 서남사 요사체가 이렇게 경사지에 지어진 2층 한옥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 2층이고 뒤에서 보면 1층인데 앞쪽은 이렇게 선방으로 꾸며지면서 이렇게 정면을 이렇게 드러내고 그 다음에 안으로는 앞마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일상적인 스님들의 삶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면을 갖고 한쪽으로는 앞마당을 갖는 것. 그리고 경사지라고 하는 곳에 한옥이 적응하면서 아주 특별한 혹은 독특한 국법과 공간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꼭 인상적이었어요. 그 하나를 더 소개한다고 하면 서울의 한옥을 조사하는 중에 이렇게 만났었던 한옥인데 봉익동 11번지에 있는 연립 한옥이에요. 그 한옥은 평수가 20평이 채 안 되는 작은 땅이 3개 이렇게 이어져 있는 필지인데 도시 한옥의 가장 기본적인 평면형이 디귿자형인데 그 디귿자형이 3개의 디귿자형이 연속되어 있는 그러한 평면을 가지고 있어요. 흔히 우리가 한옥하면은 이렇게 넓은 땅에 독립적으로 서 있는 한옥만을 연상하게 되는데 그러한 한옥이 힘과 아름다움을 잃지 않고 도시의 그 작은 치열한 땅 속에서도 중심의 마당을 갖고 있는 것 그러면서도 한옥의 구성과 아름다움을 힘들게도 지키고 있는 것, 그것이 꼭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1980년대 말에 그 한옥을 조사를 했었는데, 그 작은 집에 6가구가 살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 삶은 굉장히 남루하고, 조금 구차한 부분도 있었으나, 한쪽 벽에 그 꽃담이 이렇게 상감되어 있었어요. 그 벽은 굉장히 아름다웠었는데, 그래서, 그 도시 안에서도 치열하게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한옥의 모습이, 그 다음에 내가 논문을 썼는데, 논문을 쓰면서도 힘들 때마다 힘이 됐었어요. 지금 안 남아있을까요? 지금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아는 것처럼 종묘에 붙어있는 한옥인데 종묘 옆으로 술락길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 집이 이렇게 잘린 채로 남아있어요. 안타깝게. 그 집이 지난번에 강의했었던 1929년 조선일보
그 방매 가라고 하는 광고 속에도 나오는 집이에요. 아, 네네네. 그렇군요. 지금 인상적인 한옥으로 그 서남사 요사체와 그 도시형 한옥 중에 한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차이가 있잖아요. 구성 요소라든지. 네. 그런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한옥에서 이렇게 필수적인 요소를 꼽는다면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제 한옥이라고 하는 것의 구성이나 아름다움을 누구한테인가 설명을 할 때, 크게 어떤 네 가지 이 범주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것이 결국 한옥의 특성과 아름다움 혹은 특별함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일 텐데, 하나는 소위 이제 국법이라고 하는 것. 잘 아시는 것처럼 한옥은 동아시아의 목구조 방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소위 맞춤과 이음이라고 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하는 국법인데 흙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 어떤 목구조로 구축된 집이잖아요. 그거 덕분에 한옥이 상대적으로 조금 두터운 느낌을 갖고 있는 것. 두 번째는 소위 온돌과 마루라고 하는 서로 대조적인 공간이 한 집 속에서 마당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은 소위 안과 밖의 관계가 어느 번 집보다 이렇게 풍요롭다고 하는 것일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무나 흙 혹은 뭐 새와 종이와 같은 자연 재료를 갖다가 잘 다스려 가지고선 그 목적에 맞게 잘 다스려서 지은 집. 소위 요즘 얘기하는 친환경적인 어떤 성격과 그러한 가치를 갖고 있는 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장인의 어떤 기술과 솜씨로 만들어진 집. 그렇기 때문에 집집마다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집집마다 각각이 갖고 있는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떠한 요소를 사실은 필수적인 것으로 얘기하기보다는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한옥의 어떤 국법, 그 다음에 공간의 조직, 그 다음에 어떤 친환경적인 재료, 그 다음에 장인 솜씨, 사실 이러한 것들이 한옥에서 어떤 필수적인 한옥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그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범주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도시 한옥은 그런 면들을 다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법이라 하는 것이 물론 기념비적인 어떤 한옥이나 소위 격이 높은 한옥에 비해서는 국법들이 굉장히 간략화되어 있어요. 북촌의 한옥들을 보셔도 알지만은 실제로 그 기둥의 치수가 한 5치 정도거든요. 사실은 좀 왜소해요. 그렇지만 칸도 한 7칸 정도로 조금 이렇게 좁은 편이에요. 그렇지만 안쪽은 조금 깊죠. 그래서 비록 국법상으로나 재료상으로 약간 간략화되어 있긴 하나 기본적으로 소위 한식 목구조 방식, 맞춤과 이음을 기본으로 하는 그러한 방식을 지키고 있다는 점에서 국법에서 충분히 한옥이고,